체지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려면 운동 강도 설정을 꼭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동의 바나다입니다. 오늘 영상은 헬스 초보 체지방을 효율적으로 감소하기 위해서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운동 상담을 하다 보면 현재 2020년에 가까워져 있는 지금 시대에도 막연하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어떠한 운동을 하고 싶고 목적이 어떻게 되시냐 여쭤보면은 선생님, 저는 지방을 좀 태우고 싶습니다. 아니면 선생님, 저는 체력을 좀 늘리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게 돼요. 그럴 때마다 회원님들에게 그러면은 어떻게 그동안 운동을 해오셨나요? 이야기를 나누고 보면은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걷기나 자전거 타면 무조건 체지방 빠지지 않나요? 라는 대답을 정말 많이 듣게 돼요. 그렇게 운동을 하셨을 때 정말 효율적으로 체지방이 많이들 감소가 되셨나요? 먼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물론 살이 빠진다는 관점으로만 보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처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나에게 맞는 운동 강도로 운동을 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운동 강도 설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카르보넨 공식이라는 그 공식을 대입하여 오늘 유산소 운동 강도를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목표 심박수를 아셔야 하고, 목표 심박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대 심박수 그리고 안정시 심박수를 아셔야 되는데요. 그 구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지가 않으세요. 딱 한 번만 시간 몇 분 정도 투자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 유산소 운동을 하실 때 정말 효율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운동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목표 심박수를 구하시는 방법까지 오늘 계산을 하시면 운동 설정까지 하고 운동하는 모습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목표 심박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대 심박수와 안정시 심박수를 아셔야 되세요. 우선 안정시 심박수는 심박수가 많이 뛰는 목 또는 손목에다가 손을 대신 다음에 심박수가 뛰는 것을 느껴보세요. 1분이 60초이니까 10초만 측정을 하신 뒤 6을 곱하셔도 괜찮으세요. 안정시 심박수를 측정하실 때는 편하게 누운 자세로 몇 분간 있다가 마음이 조금 진정되신 뒤 그 다음 측정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 만약 30대 여성분이 체중 감소와 건강을 위해 체력을 늘리고자 운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운동 목표 강도를 설정해드리기 위해 60에서 70% 사이로 우선 계산을 해보기로 해요. 목표 심박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최대 심박수 마이너스 안정시 심박수 곱하기 운동 강도 더하기 안정시 심박수이기에 우선 60% 강도의 목표 심박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220 마이너스 나이 30, 즉 190 마이너스 안정시 심박수 60 곱하기 운동 강도인 60%인 0.6 그리고 다시 안정시 심박수 60을 계산하시면 13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70% 운동 강도로 하실 때는 동일한 숫자를 넣으신 다음에 0.7을 넣어 151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계산을 이용하여 30대 여성분이 60에서 70% 정도의 운동을 하신다면 대략 심박수는 138에서 151 사이의 운동 강도를 설정하여 운동을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심박수를 직접적으로 측정을 하지 않으신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가슴에다가 착용을 하여 시계와 연동되는 측정 장비들도 있으시고 팔뚝에 착용을 하고 어플과 연동이 되는 측정 장비들도 있고 스마트 시계 등이 있으니까 그러한 장비가 있으신 분들은 장비를 이용하셔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셔도 괜찮으세요. 측정 장비는 우선 저는 오늘 자전거를 이용하여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 전에 제 현재 심박수는 대략 한 35에서 한 40% 정도. 일반적으로 특별히 운동을 안 하고 안정시 심박수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정도의 심박수의 표시가 나올 확률이 좀 높으세요. 심박계 같은 경우는 개인마다 심박수의 그 박동은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개인에 맞는 운동 목표 설정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전거의 강도를 이제 조금씩 한번 올려볼게요. 운동 강도를 올리실 때는
자전거에 표시되어 있는 RPM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는 이제 분당 내가 돌리는 바퀴 수를 뜻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내가 느끼는 운동의 자각도만으로 운동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숫자적으로 해서 내 페달의 무게와 RPM에 대한 값을 같이 이용을 하셔서 내 운동값을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아두시는 게 내 유산소 운동 강도를 맞추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 이제 강도가 50%대로 올라왔는데요. 이제는 한번 제 운동의 와트 값을 올리기 위해서 부하를 한번 저는 일단 올려볼게요. 보시면은 앞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RPM이라는 숫자가 있고 분당 회전수에 맞춰서 이 와트 값이라는 운동 값이 나오시는데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운동의 강도를 회전수는 현재는 유지하고 일반 자전거에 표시되어 있는 그 레벨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헬스장에 있는 장비들이 뭐 기계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강도를 지금 올린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강도를 제가 한번 조금 더 올리고 RPM 숫자를 한번 유지를 한번 해볼게요. 동일하게 한 50에서 55 정도를 유지하는데 레벨은 아까보다 3단계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운동의 값이 지금 더 많이 높아졌죠. 일반적으로 제 경험으로는 회원님들 같은 경우를 한 100에서 한 120W 정도 사이면은 그 한 심박계 60% 정도에서 70% 정도 사이의 값을 대부분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심박계를 한번 볼게요. 처음 40% 정도의 운동 강도에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한 65% 정도. 체지방이 많이 조금 감소하는 구간으로 조금 내가 운동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구간은 평균 한 50에서 60% 정도 차이가 되세요. 처음 운동을 접하시는 분들은 최소 이 정도 구간에 운동의 레벨은 맞춰서 유산소를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제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시는 체력 증진 구간을 위해서는 한 70에서 한 80% 정도 구간은 운동을 맞춰주시는 게 좋은데, 초급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다소 힘들 수가 있으니까 운동 강도를 높였다가 천천히 내려서 쉬면서 다시 올렸다가 천천히 한 50%나 60% 정도로 다시 유지하시고, 흔히 말하는 인터벌 형식의 트레이닝으로 운동을 해주시면은 체력을 증진하는 구간으로도 운동을 쉽게 적응하기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실 때는 내 운동값에 맞춰가지고 운동 설정을 하신 다음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향해 가기 좋으실 거예요. 한 60% 구간 정도의 강도에서는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감소를 나누면서도 어느 정도 운동을 지속하기가 좋은데, 70%가 이제 슬슬 넘어가고 80% 이상이 되시기 시작하면은 옆에서 말 걸면 이제부터 화가 많이 날 수도 있으시고 숨도 많이 차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지금 운동 강도를 말하기가 조금씩 이제 힘이 들기 시작하니까 운동 초보자분들 자기에게 맞는 운동 강도로 꼭 운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자 가자.